이게 집이 아니라 오피스텔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누차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주택이 아니고 오피스텔을 가져가셨을 때 염두에 두셔야 될 게 있어요. 앞서서 말씀 주신 일산 한류월드 유보라 더 스마트 오피스텔 맞으세요? 네, 예. 네, 이 부분 매수하셔서 지금 분양받으셔서 입주를 네.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전망이 네. 궁금하신 거고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프로지오까지 지금 보유하신 물건에 대해서 전망 여러 가지로 두루두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네. 부장님 어떨까요? 인사 나눠주시죠. 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우선은 투자를 하셨는데 예, 지금 뭐 예. 얼마 좀 올랐나요? 지금 가지고 계시는 저 분양받으신 조금 오른 것 오피스텔이? 같더라고요. 그거는 한 8천 정도 아마 투룸이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이게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상업지에 고층으로 짓고 그다음에 계약 면적도 굉장히 넓은 걸로 알고 있어요. 유보라 같으면은. 네. 근데 지금 투룸이에요? 네, 아, 투룸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 요쯤 되죠? 위치가. 예. 킨텍스니까. 예. 근데 주변에 네. 그리고 또 이제 한 군데가 저 대우 아파트 13단지라고 하셨나요? 네. 네. 우선은 13단지는 제가 볼 때는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매도요. 네,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고 예. 여기 킨텍스 앞에 있는 유보라는 예. 이걸 매수하셨을 때 분양권을 내가 사야겠다, 분양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목적은 분명하실 거예요. 예. 1차적으로 여기 킨텍스 사거리에 광역철도 노선 들어오고 네. 주변에 이제 뭐 여기 킨텍스 더 이제 관람관을 또 만들잖아요. 전시장을. 예, 예. 그다음에 여기 밑에는 또 테크노밸리 생기고 예. 여기는 뭐 CJ에서 주최하는 문화관광단지 생기고 여기는 예. 택지지구하고 다 예, 좋단 예. 말이에요. 근데 제일 예. 인접해요. 우선 직주 근접 가능한 광역철도 노선 한가운데 바로 근접한 위치에 오피스텔을 분양을 받으셨어요. 그것도 예, 예. 작은 평수가 아니라 우선은 방 2개짜리를 잡으셨으니까 앞으로 예. 소폭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문제 한 가지 제가 우려되는 거는 이게 집이 아니라 오피스텔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누차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주택이 아니고 오피스텔을 가져가셨을 때 염두에 두셔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좀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예. 오피스텔을 왜 장기적으로 저는 보유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주상복합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 같은 건물은 최대한 높게 지어가고 최대한 많은 사람한테 분양을 하는 게 목적입니다. 원래는 상업 용도로 만들어진 건물인데 그거를 아파트랑 비슷하게 사용을 하려고 용도를 변경해서 지금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올라가는 거는 아파트 나름대로 올라갈 이유가 있는 거고 오피스텔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도 또 나름대로 있는 겁니다.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 그래서 오피스텔이 추격 매수를 하고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조금 불편하실 수가 있어요. 1차적으로.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왜 아닌지는 말씀드릴게요.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라는 걸 우선 명심하셨을 때 첫 번째는 아파트랑 다른 점은 수요층입니다. 왜 수요층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오피스텔은 상업지에 우선은 위치를 잡는다고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상업지의 초역세권 오피스텔은 웬만해서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올라가지 않는 이유도 분명한데 1차적으로 주거 환경이 아파트랑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는 결국에는 오래 거주할 생각으로 실제 수요층이 옮겨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한 반면에 이 주상복합이라든지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잠시 세를 들어서 머물렀다 가는 용도에 그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학군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업지 내에는 학군이 형성되기가 힘들죠. 1차적으로.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신혼부부가 잠깐 세를 들어 살다가 나중에 아이가 생겨서 학교에 보내려고 하면은 이 아이 교육에 대한 부분을 전혀 충족시키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선 이탈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수요층이 학군에 이제 집중이 되는 시기가 오면은 자연스럽게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 학군 수요가 풍부한 아파트 쪽으로서의 이동이 결국에는 필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옮겨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반면에 이제 좋은 점은 있죠. 직주 근접이 용이한 이제 교통편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직주 근접 요건 하나만으로는 직주 근접과 대단지 커뮤니티와 그다음에 학군까지 갖춰진 아파트와의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불리한 점, 지분입니다. 말 그대로 아파트는 대규모 단지일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한 세대당의 지분이 굉장히 큰 반면에 이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소규모 택지가 아니죠. 상업지에다가 반도유보라 같은 경우도 거의 한 1000세대 가까운 아마 분양 물량이 풀렸을 거예요. 그 부분까지 충족을 시키다 보니까 지분 아무리 지가가 올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지가 상승은 폭이 제한돼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의 감가가 지가 상승보다 더 급격하게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 명심을 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개발입니다. 우리가 낡은 아파트를 좋아하는 이유 첫 번째는 재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주상복합 건물이라든가 이 상업시설 내에 있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단일 재건축을 하기에 굉장히 불리한 요소들이 많죠. 첫 번째는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그렇고 세대 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동의를 얻어서 개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어떤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권한이 축소되어 있습니다.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인 같은 경우는 내가 실거주 들어가서 사는데 좋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지만 이걸 투자로 본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끌고 갈수록 불리할 수밖에 없는 이 세 가지 요인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피스텔 분양받으신 거 굉장히 좋은 선택이고 이미 혜택을 보셨다고 하면은 굉장히 투자를 성공하신 거라고 보는데 이 킨텍스 앞쪽에 노선 호재가 뚫리기 이전까지는 상승폭이 어느 정도 진행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는 건 좀 반대한다는 의견 드리면서 오늘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개별 상담 우리 자도 도움이 되셨겠지만 사실 오피스텔 투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오피스텔이 아파트와 왜 다른 건지 투자하실 때 뭘 좀 유의해서 봐야 하는지까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으니까 우리 다른 시청자님들도 오피스텔 투자 관심이 있으시다면 또 전화 주시고 개별적으로 상담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